는 이제 반비례를 볼 거예요. 자, 반비례는 y는 x분의 a예요. 얘를 반비례는, 자, 정비례는 그냥 y는 ax로 기억하는 게 제일 편해. 알겠지? 이거 모양이 쉽거든. 나중에 쓰라고. y는 ax, 정비례는 그냥 y는 ax로 기억을 해주는 게 편해. 반비례는 y는 x분의 a로 기억을 해주면서 얘가 뭘로 바꿔서 생각하라고? x 곱하기 y가 어떤 a가 되는 거예요 인 거야. 알겠죠? 자, 정비례 y는 ax예요 라고 나오면 x 값이 2배가 되면 y 값 2배, 3배가 되면 y 값도 3배. 자, 반비례는 얘를 모양을 바꿔서 x 곱하기 y가 a예요 이면서 얘에 대해서는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x 값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됐을 때 그때의 y 값은 여러분 지금 x랑 y랑 곱한 값이 a가 되도록 일정해야 돼.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5라고 해봐.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지금 신경 쓰지 말고 y는 x분의 5다 라고 해봐. 만약에 얘 모양을 바꿔서 x 곱하기 y가 5가 되달래.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얘가 2배가 됐어. 그러면 y 값은 어떻게 돼야 5가 될까? 얘가 2배가 됐어. 그럼 y 값은 반으로 줄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때 y 값은 2분의 1배, 3배가 됐을 때는 3분의 1배, 여기선 4분의 1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얘도 다짜고짜 선생님이 그래프 좌표평면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x축이에요. 여기는 y축이에요. 자, y는 x분의 6이에요 라고 써볼게. 얘는 뭐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면 쉽다고? x 곱하기 y가 6이에요 로 받아들이면 쉽다고. 알겠지? x 곱하기 y가 6이에요. 그러면 x가 y가, 자, 양수인 부분만 일단 볼 거예요. x가 1이면 이때 y는 x 곱하기 y가 6이려면 y는 6이어야 돼. x가 2면 y 값은 3. x가 3이면 y 값은 2가 될 거고 x가 6이면 y 값은 1이겠죠. 자, 무슨 말이야? 얘가 몇 콤마 며칠 지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1,6을 지난다라는 거죠. 2,3, 3,2, 6,1을 지난다라는 거죠. 그럼 1,2, 4, 6을 지나는 거고 2,3을 지나는 거고 3,2를 지나는 거고 4,1.5를 지날 거예요. 4,1.5 이게 4 곱하기 2분의 3을 하면 6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6,1이에요를 지날 거예요. 그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곡선의 그래프겠구나가 나오는 거죠. 괜찮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점이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점은 이쪽에도 있어요. 자, 얘가 x값이 x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이때 y는 x분의 6이라면 y값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일 때 마이너스 1인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 2, 4, 6,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우리한테는 이제 반비례가 정비례보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쉽지가 않죠. 그쵸? 요렇게 곡선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y는 x분의 6이다를 여러분 반비례가 그래프가 이렇게 좌표평면에 그려질 거다라는 거는 일단 잠깐 접어두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얘를 쳐다보면 쉽냐면요. 여기에 이 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 직사각형은 넓이가 몇일까? 얘가 지금 1,6이야. 1,6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6이다 라는 소리죠. 그쵸? 자, 여기에 점이 있는데 여기서 x축으로 y축으로 수선의 반을 내려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잖아요.
그럼 가로 길이 몇이겠어요? 얘? 2고 세로의 길이가 3이 되겠죠. 여기가 3, 여기가 6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또 여기에 x좌표값이 3일 때잖아. 이게 3이야. 그럼 이때 y좌표값이 2잖아. 여기서 4,1.5였고요. 그쵸? x좌표값이 4일 때 y가 1.5였고요. 여기서 x좌표값이 6일 때 y좌표값이 1인 점이었어요. 그쵸? 내가 지금 뭘 보여주고 싶은 거니 얘들아? 지금 직사각형이 되게 많이 그려졌어요. 여기에 그래, 직사각형이 엄청 많이 그려졌는데 넓이는 항상 6으로 같다고. 이게 반비례 그래프인 거야. 알았어요? 반대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은 모두 다 넓이가 6으로 같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x분의 12 해볼게요. 마이너스 x분의 12. 자, 그러면 x가 y가 1이면 12, 2면 6, 3, 4, 4일 때는 3, 6일 때는 2, 12일 때는 1. 그러니까 반비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가 요거의 약수를 찾으면 좀 어느 점인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네. 아, 잠깐 마이너스구나. 미안해요. 다 마이너스여야 돼요. 그쵸? 하윤아 뒤에 문 살짝 닫아줄까요?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12로 가볼게요, 여러분. 1, 마이너스 12. 2, 4, 6, 8, 10,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치? 자, 2, 마이너스 6이면 여기고, 3, 마이너스 4고, 4,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2는 너무 머니까 대충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그냥. 오른쪽에 자리를 넘어가 버렸어요. 괜찮나요, 여러분? 네. 자, 반대쪽에서도 x가 그리고 y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이때 12, 6, 4, 3, 2, 1 마이너스 1, 2, 4, 6, 8, 10, 12 여기까지네요.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때 6, 마이너스 3일 때 4 마이너스 4일 때 3, 마이너스 6일 때 2, 마이너스 12일 때 1인 게 여기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쪽이든 자, 이 삼각형의 넓이 무조건 몇? 이 삼각형의 넓이 아니야. 자, 절대값에서 절대값 마이너스 3이 0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일 때 3인 것처럼 면적을 음수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한 번만 설명할게요. 자, 너무 급하게 안 해도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3,0이고 그치? 여기가 지금 0,4야. 그래서 요렇게 직사각형이 있어. 그럼 요 길이가 몇이냐고. 이 길이가 3인 거야. 길이가 3인 거야. 0,-3이라서 이 길이가 3인 거야. 이 길이가 4인 거야. 그러니까 음수일 수가 없다고. 알겠죠? 면적도 그렇고 길이가 음수일 수 없고 면적도 음수일 수가 없다고. 그치? 자, 요것도 넓이가 12인 직사각형일 거고요. 그쵸? 얘도 넓이가 12인 직사각형일 거야.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해봐. 정비례는 x값이 2배가 되면 y값도 2배가 된다지. 3배가 되면 3배, 4배가 되면 4배. 그치? 근데 반비례는 x값이 2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2배로 늘잖아? 넓이가 똑같이 유지가 될 세로는 반으로 줄어야 돼. 그게 반비례인 거야. 그치? 그거를 지금 요걸로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서는 절대값에 대한 개념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절대값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얘가 y는 x분의 6이고요. 요렇게 두 개가 y는 x분의 6이고 여기가 y는 x분의 12거든. 그치? 자, 그러면 a의 y는 x분의 a에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원점에서 멀어질까요? 아니면 가까워질까요?
가까워지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자, 다시 A가 뜻하는 게 뭐라 그랬죠? A가 뜻하는 게 X와 Y의 곱이 A야. 얘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려놓은 빨간색 사각형과 파란색 사각형의 넓이라고. 그럼 클수록 넓이가 클수록 사각형이 커지겠지? 그러면 점점 더 멀어지겠지. 승우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멀어질수록 커지는 거. 그렇죠. 멀어질수록 뭐가 커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건 절대값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가 지금 y는 마이너스 x분의 y는 x분의 마이너스 12인 애들이란 말이야. 그치? 넓이가 12야 빨간색인 게. 근데 음수인데 더 원점에서 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다고? 절대값이 클수록 얘는 원점에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반비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성질을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a가 0보다 클 때는 얘네는 제 1사분면, 제 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사실 반비례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여러분. 정비례는 a가 0보다 클 때가 이거였죠. 이때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했었거든요. 그쵸? 자, 반비례는 지금 a가 0보다 클 때가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맞지? 자, 이때 생각해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봐. 그러면 x값 앞에 보세요. x값 증가할 때 y값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죠. 그쵸?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봐. x값 증가할 때 y값 감소하는 거죠. 그쵸? 반비례에서는 근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덜 중요하긴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x값이 증가하면 그때의 y값은 감소한다라는 거. 생각해봐. 왜 그래? x값이 2배가 되면 y값은 어떻게 되니까? 2분의 1배가 되니까 주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x값이 그쵸? 곱한 결과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알겠지? 반비례는 뭐라고? 요걸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넓이가 항상 일정한 직사각형을 유지를 하면서 점이 이동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a가 0보다 작으면 얘는 x축, y축에서 여기랑 여기야. 맞지? 그러면 몇 사분면? 제 2랑 제 4분면을 지날 겁니다 인 거고, 다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한다 쳐봐. x값 증가, 그때 y값도 증가. 네, 증가. 보고 생각하고 대답해. 알았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봐. x값이 요렇게 증가할 때 y값 증가인 거죠. 그쵸? 알겠어, 승우? 네.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는 상황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a의 얘는 기울기는 아니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다? y축이 아닌데? 넓이가 커진다고. 그러면 얘는 원점에서 멀어진다라고요. 알겠습니까? 하나가 만약에 y는 x분의 4예요가 요런 식으로 그려졌다 쳤을 때 내가 y는 마이너스 x분의 16이에요 하면은 이따만큼 이 거리가 멀다고요. 알겠습니까? 왜? 여기에서는 우리가 넓이가 4짜리인 사각형을 만드는 거에 비해 여기선 넓이가 16짜리인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멀어져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반비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비례는, 정비례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프였거든요.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는 직선 그래프였거든. 그렇죠? 반비례는요, 여러분, y는 x분의 4예요 라고 한다면 여기도 그려지지만 무조건 여기도 그려져요. 그러면 얘네는 원점에 대한 대칭인 한 쌍의 곡선 그래프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에 아까 뭐 했었어? 여기에 1,4 있다고 쳐봐요. 그럼 마이너스 1, 여기 몇이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고.
지금 1,4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보면서 우리는 x좌표값도 부호가 반대, y좌표값도 부호가 반대. 앞에 봐, 집중해. 그러면 이게 원점 대칭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여기에 2,2가 있으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있겠죠. 여기에 4,1이 있으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4,1이 있겠네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렇게가 또 원점 대칭, 요렇게가 또 원점 대칭, 이렇게가 또 원점 대칭.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비례 그래프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쵸? 반비례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어떻다고? 대칭인 한 쌍의 곡선.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리고 반비례에서는 이게 살짝 표현이 어려운데, 얘가 조금 어려운데 조금 중요한데, 점근선인데요. 자, 우리가 유리수를 배우면서 뭘 배웠어요? 유리수. 1차 방정식에서도 y는 ax는 b에서도 중요한 게 뭐였어? 얘가 0인지 0이 그치, 0인지 0이 아닌지가 중요했던 이유는,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세요. 중요했던 이유는 우리는 x가 a개인 걸 구하고 싶은 게 아니고 x가 하나인 걸 구하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곱하기 a분의 1을 하는 거였어. 0이 아니어야 돼. a분의 1이기 때문에.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a가 0인지 아닌지가 중요했어. 그치? 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y는 x분의 a다 라는 모양이거든요. y가 x분의 a다 라는 분수꼴로 표현됐어. 그치? 이게 유리수의 모양으로 표현된 거네. 분모분의 분자의 모양으로 표현된 거네. 분모는 어떠면 안 돼요? 유리수에서? 분모는 0이면 안 돼요. 맞죠? 분모는 0이면 안 돼요. x가 0일 수 없다라는 건 이 그래프는 0, 어쩌고가 안 된다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모양을 바꿔볼게. 양변에, 그러니까 이 식이 x 곱하기 y가 a에요랑 똑같다라는 건 이해됐죠, 그렇죠? 그럼 얘랑 똑같은 이 식을 이렇게 모양 바꿀 수 있나요? x는 y분의 a예요. 이렇게 모양 바꿔볼 수 있을까요? 식을? 똑같은 식인 거 이해돼요, 여러분? 요거랑 똑같은 식인 거 이해돼요? 정하윤, 눈떠. 두 개 똑같은 식이죠, 그쵸? 그랬을 때 여러분 다시 x는 y분의 a로 표현이 됐는데 아까는 x가 분모였는데 이번에 y가 분모야. 그러면 어떻다는 소리야? 분모는 0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쩌고 0일 수가 없다고. 이해됩니까? 네. 자, 0, 어쩌고라는 건 무슨 말이야? x좌표 값이 0이다 라는 건 아니지, 원점이야. 원점 0,0. x좌표 값이 0이다 라는 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뭐라고? 이게 안 된다고. 맞지? 0일 수가 없다고. 그쵸? 자, 그리고 얘가 안 된다라는 건 어쩌고 0이 안 된다라는 건 어쩌고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쩌고 0, 어쩌고 0, 몇 0, 몇 0, 몇 0, 몇 0들이 요 x축이죠, 여러분. 그쵸? 여기 위에 1,0도 있을 거고 2,0도 있을 거고 3,0, 4,0, 5,0이 다 있는 점들이 x축이라는 게. 그치?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 좌표값이 0이야. 맞죠?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어때? 뭐가 0이야? 뭐가 0이야?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값이 0인 점들이야. 그치? 근데 반비례는 x좌표값이 0일 수가 없다고. y는 x분의 a라며. 분모에 있는 x는 어떻다고? 0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일 수 없다고. 오케이? 얘를 식을 바꾸면 x는 y분의 a야. 분모에 있는 y는 0일 수가 없다고. 이거일 수 없다고.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비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반비례 그래프를 1사분면만 생각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릴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x축이 이렇게 길게 뻗어나갈 때
이러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x축과 교점이 생기면 안 돼요. 교점이 생기면 안 돼요. 반비례 그래프는 이게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조금씩 감소할 거거든요. 그 와중에 어떠면 안 된다? 이 빨간 선이 아무리 x축과 가까워지겠지만 이게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알겠어요? 이거가 점근선에 대한 개념이에요. 얘는 반비례 그래프는 x축, y축과 만나지 않는다 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의 점근선이 x축이 점근선이에요, y축이 점근선이에요 라고 결론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반비례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나요, 여러분? 정비례가 훨씬 나았어요. 반비례가. 아니요, 전 반비례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예언아 처음에 정비례를 배워서 좀 당황했던 거고 보통 반비례가 더 어려워요. 알겠죠? 보통 반비례가 더 어려워요. 정비례가 처음에 이제 좌표평면하고 같이 배워서 조금 어렵게 느껴진 거고. 알겠죠? 반비례는 여러분 뭘 기억하라고? 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반비례는 x좌표값과 y좌표값을 곱한 결과가 어떤 수로 일정하게 유지돼달라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넓이가 요 그림을 봐주면, 요 파란색 그림을 봐주면 넓이가 6인 직사각형을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치? 넓이가 12인 직사각형을 그려주는 게 반대쪽이었어. 자, 다시 양수일 때 이쪽에 그려질 거야. 그치? 그러니까 1사분면, 3사분면에 그려질 거고, 그리고 음수일 때는 여기 2사분면, 4사분면에 그려질 거고. 자, 넓이가 넓어지는 거니까 절대값이 y는 x분의 a에서 절대값이 커질수록 사각형이 커질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원점에서 멀어져야 큰 사각형이 나오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래프는 항상 반비례 그래프는 여기에 있으면 반대쪽에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한 쌍의 곡선 그래프다. 오케이? 2사분면에 있으면 4사분면에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쌍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요. 점근선에 대한 개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 개념 자체가 확실히 이것만 기억합시다. x축, y축이 있을 때 이 반비례 그래프는 아무리 진행이 되더라도 x축에 만나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x축과 만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될 때도 y축과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요 개념을 좀 기억을 해주면서 요 내용을 정리를 해줍시다.